이란과 이스라엘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어, 국제유가가 10%대까지 올라가네요 지금. 이 내용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초반까지 괜찮았는데 우리 김종효 이사가 EREV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막 하면서 한국단자 월요일 날 얘기하고 어제까지 한국단자 빵 네, 시세 좋았거든요. 이렇게만 갔으면 좋았는데 물론 오늘 돌불에 넘어졌어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는 국지적인 리스크, 돌발적인 어느 정도 예고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밀접하게 막 이란은 그렇게 작지 않은 이건데 이스라엘의 이 공격성에 대해서 참 놀랍긴 합니다. 물론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김종인 의사가 보시기엔 총평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굉장히 복잡한 국제 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좀 의미 있었던 뉴스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외교관을 빼고 있다. 이라크 대사관에 네, 이라크 미국에. 대사관에 있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그러네. 나머지 인력을 대해서 빼고 있다라는 건 어제 나왔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리스크,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미국 대사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라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현지에 들어 사실 미국 대사관보다는 현지인들 살고 있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 성남공항 쪽을 잘 봐. 뭔가 일이 있으면은 성남공항에 미국인들이 집결을 하거나 평택 쪽 이러면은 참 그거 진짜 피곤한 일이라고. 우리가 이 휴먼 게이지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란과 지금 미국의 관계가 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도 오만을 통해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맞아요. 예전에 카타르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협상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란이 원래 오바마 대통령과 협의했었던 뭐 3% 중반대의 우라늄 농축을 허가해 달라라는 의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그 협의를 깼는데 네. 그 협의를 그대로 돌아갈 거면 내가 뭐하러 했느냐. 그러면서 얘기가 계속 뭐 오고 가면서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초반 분위기에서 최근 들어서는 잘 안 되고 있네. 주말에 마지막 협상이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튀어나온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시간을 돌려보면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이제 사우디를 포함한 GCC 국가를 돌았을 때 네네. 뭐 이스라엘을 거의 멀리하는 듯한 스킵. 네, 건너뛰고. 이스라엘은 뭐 중동 방문하면서 스킵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스킵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대표 적성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시리아가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시리아 여러 가지 제재를 다 풀어주는 그런 모습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 투자 협의를 이루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의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는 아주 그 군사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 쳐다보지 않고 있는 미국이 우리를 쳐다봐줘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들리고 있다. 존재감을 다시 한번. 그렇죠. 존재감뿐만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무시할 거야라고 하는. 왜냐하면 지금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최근 들어서 뭐 지지율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급한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네네. 상황들이 또 가자지구는 점점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선 무언가 다음 스텝이 다음 이슈가 필요한데 그러면 미국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네타냐후의 입장에서는 지금 6차 협상이 이번 주말에 진행되기로 했던 게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약간의 어떤 이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란의 추가적인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되지 않는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되면 이건 정말로 타격일 수 있어서 네. 먼저 좀 손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복잡한 산시인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그널이 있었군요. 이라크 주재 주미 대사관에서 직원들 철수. 저는 이거를 그냥 좀 슬쩍 넘어가고 왜냐하면 시장 반응이 이렇게 민감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 뭐 주가 올라가다가 약간 맥보합으로 끝나는 정도 그랬는데 그 시그널이 있었네.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내심 뭐 이 자본시장 산수를 넣으면은 지금 국채 매수를 유발하고 있잖아요. 뭐 예전만큼의 안전자산 수요가 강한 건 아닙니다만 미국의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원하는 거는 뭐 금리를 낮춰라 하잖아요. PPI, CPI 이번 주 낮았으니까
파월 뭐 의장 안 바꿀게. 그러니까 금리 100bp만 낮추자. 이랬는데 뭐 말 듣나 그게. 시장 금리를 지금 그냥 끄집어 내리는 형태로 지금 오늘 아침에 아시아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좀 박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달러도 약세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달러도 이제 급격하게 약세로 너무 가면서 약세로 가는 거를 좀 돌려놨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뭐 지금 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주봉인데 주봉 기준에서 그래도 한 100에서 99 라인 정도가 장기 지지선이라고 봐야 될 그렇죠, 텐데 그렇죠. 이걸 이제 붕괴시키면서 오늘 지금 97까지 무너졌다가 지금 근데 되돌리면서 한 98, 97 그 사이에서 지금 오가고 있는 양상인데 이렇게 달러가 무너지고 금리가 약하게 가는 걸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고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주목해 볼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까와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란의 대응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 포인트를 보면 된다. 만약에 지금 공격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게 뭐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그러면 뭐 정권이 여기도 무너질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힘이 없는 대통령이 뭐 합리주의자라고는 하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최고 종교 지도자가 이란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건 뭐 100% 상수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제가 보기엔 이게 변수가 커지지 않을 텐데 원래 이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우리는 카타르, 사우디 이 정유시설도 공격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까지 공격하게 되면 유가의 변동성은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고 이러면 좀 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응은 지금 뭐 그 미국 쪽에서도 백악관에 모여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기엔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고 있는 우리가 보기엔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정도의 수준은 이스라엘을 도와주는데 저번처럼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방어하는 정도를 도와주는 것.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레벨을 도와주는 것은 이건 괜찮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란의 타격이 여러 군데를 타격했을 때 미군이 직접 들어가서 뭔가 개입하는 형태로 간다. 이건 또 완전히 판이 그렇죠. 달라지는 미군이 거죠. 뭐 사망을 하든지 미국 그 대사관 같은 경우 근데 원래 이란이 공격하겠다고 첫 번째로 이제 5차 회담이 망가지면서 공격하겠다고 한 게 미군 시설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미군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했는데 미군이 움직이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날려버린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관점에서 만약에 미군이 움직이는 게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어떤 이란 공격을 방어해주는 정도를 넘어서 만약에 이제 맞대응으로 가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란은 혁명 수비대와 자신들의 원래 군대라고 하는 두 가지 군대가 있을 뿐더러 네. 인구가 8천만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작사는 네, 땅의 또 거의 대부분은 고원이고요. 그러니까 미군이 예전처럼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 소위 얘기해서 미사일로 밀고 들어가는 전략으로 크게 이제 성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란의 선택과 미군의 선택에 따라서 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리하거나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는 변수라 우리는 주말에 조금 뭔가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봐야 되는데 상수는 두 가지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계속 때릴 거다. 네. 첫 번째 상수고 두 번째 상수는 이란은 무조건 이스라엘에게 반격을 한다. 네. 근데 이걸 넘어서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번 이슈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응 맞대응. 여기서 이제 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본시장과의 고리. 뭐 시장 전체의 인덱스는 그렇다 쳐도 분명히 이스라엘 쪽으로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갈 거라면 또 골든돔 얘기, 그러니까 아이언돔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자, 이게 방산이라고 하는 이슈인데 뭐 호르무즈 해협은 조차 하더라도 뭐 아이언돔과 미국의 뭐 골든돔, 돔의 형태로 이 이슈 지금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뭐 움직였어요. 10% 이상인 것 같은데 지속성을 좀 더 보일 것인지 방산에 대한. 일단 뭐 LIG 넥스원은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폴란드 쪽 계속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네. 이렇게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홍해 지역에 대규모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쪽에 미사일 한 발 떨어지면 제가 보기엔 지금 빈살만 입장에서는 정유시설에 미사일 떨어지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쪽에 미사일 하나 떨어지는 게 더 민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LIG 넥슨의 뭐 현무 같은 그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관련돼서 뭐 굉장히 수요가 올라갈 수 있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계속 이렇게 포탄들이 마구 날아다니다 보니까 포탄 자체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풍산 같은 종목군들이 여전히 재래식 포탄 자극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 맞는데, 근데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뭐 추격하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은 주말에 이게 별거 아닌 이슈로 사고로들면 다시 또 바로 이 제자리 정도 선에서 뭐 하자 이것도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자체가 뭐 계속 진행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전개되지 않는 전면전이 아니라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또 바로 되돌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급등 구간에서는 추격하기 어렵고 다만 주목해볼 포인트는 우리의 지금 K2, K9에 이어서 다음 시그널은 역시 유도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는 우리가 한번 포인트로 삼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전쟁이 증가하면서 포탄을 가장 빠르게 찍어낼 수 있는 쪽이 또 한국을 제외하고 별로 없다. 특히 이제 미군 규격을 쓰는 그런 국가에서는 미군도 우리 걸 가져갈 정도로 지금 포탄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여기저기 포탄을 공급할 때 결국은 그 우크라이나에 공급해줄 포탄이 부족해서 캐나다를 통해서 우회로 사는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두 종목에 대해서는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오늘처럼 급등하는 날 말고 다시 이제 주가가 좀 주춤거릴 때 진입 여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충분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번 공습의 뭐 타겟이 지금 보도된 바는 핵시설 타격이잖아요. 핵과 관련된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방사능 얘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렇게 또 이슈되면은 그쪽에 사실 관련주 많지는 않은데 혹여나 영향이 될까? 뭐 과거에 그래서 뭐 요드니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실제적인 연관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도 중요한 게 여러 번 공격하겠지만 스스로 알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폭탄을 터뜨리든 어느 정도 터뜨리면 이란의 핵시설이 타격을 받는다는 걸 알 텐데 네. 그럼 이스라엘도 이걸 정말로 전면전으로 확대할 거라면 뭐 무자비하게 그냥 겠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퍼부을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적정선에서 끝내는 정도, 미국을 다시 이스라엘로 끌어오는 전략 정도에서 멈추려고 한다면 계속 공격은 하겠지만 주변을 타격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핵시설까지 영향받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끝내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말씀해 주셨던 그런 관련주에 대한 판단보다는 오히려 더 주목해 볼 것은 이스라엘의 공격 강도가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느냐가 더 중요하고 이에 맞대응하는 이란의 이제 오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맞대응 전략의 핵심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다른 지역 미군 기지로까지 넘어가느냐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예측하기 어려워. 이게 뭐 군사적인 것들, 뭐 국가적인 부분들은 서버린 리스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하여튼 참 어렵네요. 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결론은 드릴 뭐. 말씀은 저는 그래서 원래 이 만기 이후에는 약간 탄력이 원래 시장 줄어들 걸로 봤는데 근데 막상 또 그 공교롭게도 이런 이슈가 터졌단 말이죠. 그러면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금을 일단 더 쓰기는 약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군들 잘 올라타신 분들은 일정 부분의 수익 실현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종목이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약간의 현금 마련이 필요한데 여기서 현금 마련하는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많이 오른 종목. 네. 방산이든 조선이든 아니면 최근에 뭐 카카오그룹이든 단기적으로 이슈 타고 좀 많이 오른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약간의 차익 실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 더 증시 라이브 뭐 오늘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지금 분쟁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도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계속 관련 속보는 들어오는데 뭐 이건 다음 시간에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란 국영방송이 나탄즈 핵시설에서 새로운 폭발음이 들렸다고 지금 전화하고 있네요. 계속 이런 외신 촉각 곤두 세우시면서 잘 관찰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